안녕하세요. 남우경 아카데미 박진수의 기사입니다. 2026년도 세무사 2차 제목의 기출문제 총평을 해볼 건데, 총평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해설지를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올려놓은 해설지 PDF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요 총평 같이 들어주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설을 상세하게 적어드렸기 때문에 어,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느꼈을 난이도나 앞으로의 공부 방법 요 정도에 머물 것이지 상세한 해설을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 시험을 다 보고 오셔가지고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풀 그럴 여력이나 뭐 에너지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략간략하게 문제 언급만 하고 난이도나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는지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이 되게 어려웠는데 물음 1번이 합병 문제예요. 자, 이전 대가가 주식과 그리고 현금 25만 원이 있는데 주식은 몇 주 발행했냐면 한국보통주 3주당 세무보통주 1주를 교부했는데 한국보통주가 몇 주였냐면 240주예요. 자본금이 24만 원이고 1주당 액면금액이 1,000원이어서 240주 발행한 상황에서 3주당 1주를 교부했으니까 80주 교부한 거죠. 80주에다가 세무주식 공정가치 2,500원 곱한 게 일단 이전 대가 중에 일부가 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요 25만 원의 현금이 이전 대가가 될 건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보시면 계약관계 정산이 나옵니다. 계약관계 정산에서 자, 위약금 나오죠? 그리고 세무에게 유리한 금액 10,000원 나오죠?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정산이익으로 봐서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정산이익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고 순 지급한 현금이 위쪽에서 제시된 요 25만 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받았으면 사업결합 이전 대가에 포함돼야 되는 것은 26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 대가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 문제에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들 책에서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원가의 다른 선생님들 책에도 있는 그런 오류인데 이게 최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오류들인데 어, 개선을 바라는 목적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류가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오류를 조금 살짝만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취소하는 쪽에서 지급하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는 쪽에서 지급하는 건데, 자, 세무랑 한국 간에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에 원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요. 그럼 계약서에는 어느 한쪽이 취소하게 되면 지급할 위약금이 기재가 돼 있겠죠. 한국이 계약 취소하면 지급할 위약금, 그리고 세무가 계약 취소하면 지급할 위약금이 계약서에 다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세무에게 유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세무는 얘를 취소할 유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무가 지급할 위약금 3만 원이죠. 얘는 경제적 실질이 없는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산대가 혹은 정산이익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문제가 출제되려면 세무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이니까 한국이 지급할 위약금, 그래서 세무가 수령할 위약금이죠. 그 세무가 수령할 위약금과 세무 입장에서 유리한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만큼 정산이익을 인식해줘야 돼요. 사실 요 문제가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정산이익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고 얘가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IFRS를 그냥 들여다보면 문장이 잘 안 읽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병회계 처리를 실제로 해보신 분, 이런 계약 조건 검토를 실제로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요거를 실질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좀 있는데 이 오류가 뭐 큰 오류는 아니다. 그리고 미세한 오류인데 시중 모든 책에도 다 있는 그런 오류인데 여기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얘를 크게 비판하거나 뭐 막 비난하거나 이런 목적에서 이거를 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단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합병 그리고 연결, 지분법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출제 비중이 좀 작잖아요.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고급 회계를 내버리면 사실 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도
그 합병, 연결, 지분법, 파생상품 이런 것들은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실무 근접하게 시험을 내려면 이런 고급 회계 주제들보다는 중급 회계 주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합병이 나왔으면. 그러면 합병이 연달아서 나오면 앞으로는 합병을 시험 범위 포함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유해 삼순환에서 합병이랑 수행 문제 뭐 이런 거를 낼 때 회계사 주제를 낸다고 욕을 먹었었는데 이런 게 나와서 뭐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유해 삼순환 요런 거는 제가 그때 냈던 목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낸 것도 있지만 사실 100% 나올 거다 이런 확신은 아니었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예생이라면 요 정도는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냈던 거예요. 동차생은 거기까지 안 해도 되지. 왜냐면 동차생은 동차 주제만 하면 되니까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만 공부를 해주면 되니까 이제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다른 주제들보다 합병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합병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자료 가보시면 이연법인세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세율을 뭘 적용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연결이 아니라 얘가 합병이기 때문에 피취득자의 법인격이 합병 위에 소멸됩니다. 그럼 나중에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피취득자의 법인격은 없어요. 취득자인 세무 쪽에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될 거라고 그러면 세무의 세율 20% 적용해가지고 이연법인세부채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뭐 단기손익 효과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염가 매수 차익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 점에 있는 용역 수수료 10,000원하고 팀 유지원가 5,000원 이게 또 비용 처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산이익 10,000원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단기손익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산이익이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어쩌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앞으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합병 문제를 좀 연달아서 건드리면서 좀 깊숙한 주제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사 2차 공부하실 때 합병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음 2번 가보시면 계약 갱신 선택권과 관련된 거래 가격 배분 문제인데 얘는 제가 해설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살짝만 보면 세 번째 점에서 갱신 선택권의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산정하는 대신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로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점도 보시면 총 예상원가 대비 발생원가에 기초한 수익인식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용액을 반영한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고려해가지고 거래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배분해줘야 되느냐? 자, 거래 가격은 일단 매년 말에 5,000원씩 지급하죠. 그러면 X년 초에 지급한 5,000원하고 수령하는 거죠. 수령은 5,000원하고 그리고 X년 말에 수령할 5,000원은 얘는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90%잖아요. 계약당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90%니까 90% 확률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수령할 5,000원은 다시 90% 곱해서 81%만큼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한 계약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5,000원 더하기 5,000원 곱하기 90% 더하기 5,000원 곱하기 81% 해주시면 1350 나와요. 얘를 거래 가격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원가 기준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원가도 최초 원가가 문제에서 보시면 X년도 원가가 3,000원, X년도 4,000원, X3년도 5,000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확률 90% 그리고 90% 곱한 81% 이런 걸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4,000원 곱하기 90% 5,000원 곱하기 80% 해주시면 3,600원과 4050 나오죠. 3,000원 더하기 3,600원 더하기 4050 해주시면 10650 나와요. 그럼 요 1350을 10650 대비 3,000원, 3,600원, 4,050원의 비율대로 X년, X년, X3년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금액들이 나오죠. 한 계약당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200건을 곱해주시면 각 연도의 수익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부채라는 거는 뭐예요? 계약부채라는 거는 내가 현금을 받았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수행 의무와 관련된 부채죠. 그래서 X년도의 계약 부채는 X년도에 누적적으로 현금 수령은 271만 원에서
누적적으로 수익 인식한 금액,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죠. 1679400 차감한 금액이 이제 계약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음 2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게 뭐 기존에 많이들 공부하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음 3번 가보시면 판매형 리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고려할 게 있어요. 물음 3번 가보시면 자, 물음 3번에 상황 1번과 관련해서 기계장치 회계 처리가 세무 X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판매형 리스에서 기계장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당기순이익 효과만 물었기 때문에 이자 수익 효과는 배제하고 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자 수익은 사실 계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 기준서에서는 판매형 리스에서 매출을 얼마로 인식할 것인지, 매출 원가를 얼마로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리스 개설 원가 같은 거 있죠. 판매형 리스의 개설, 직접 관련 원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지, 판매형 리스에선 얘를 비용 처리하죠.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당기 손익 효과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 그 리스 채권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출액과 매출 원가와 이런 걸 회계 처리하고 나서 재고자산 대변 쪽에서 장부 금액으로 제거되죠. 대변에 매출액과 재고자산이 오고요. 차변에 매출채권과 매출원가가 오잖아요. 그러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는 기준서에서 정해놓고 있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변에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변 쪽의 리스채권 인식액은 얘는 대차 차익으로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차 차익으로 리스채권이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대차 차익으로 리스 채권을 결정하게 되면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기존의 시장이자율 8% 가지고 이자 수익 계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상황 1번은 이자 수익까지 물어본 것은 아니다. 그냥 기계장치와 관련된 손익만 물었기 때문에 매출액, 매출원가 그리고 그 리스 개설 원가 비용 처리하는 그런 것까지만 물어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해설을 작성해놨고 상황 2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 2번에서 X년도 당기순이익 효과 구할 때는 그런 언급이 기기장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만을 구해라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황 2번에서 단계순이익 구할 때는 이자 수익 효과까지 같이 구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타당할 겁니다.